아까 레벨 오더링 하면서 제가 한번 잘못 그렸나 봐요. 다시 한번 그 큐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드리고 뭐 알고리즘 제가 쓸 필요 없을까 그건 맞았고 이런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이거는 큐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여기에서 시작한다 했죠. 여기서 시작하는 루트를 시작하는 거. 그래서 제일 시작할 적에 이 더하기라고 하는 게 큐에 들어가게 되죠. 아예 없으면 여기 큐가 비었으니까 풀은 그냥 끝내버리지만 일단 노드가 한 개 이상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이걸 팝이라는 빼버리고 여기 다시 큐가 비인 상태가 되죠. 따라서 출력은 더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왼쪽에 이제 뺀 것들을 얘기할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걸 갖다가 더하는 그 큐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왼쪽에 있는 거 곱하기를 큐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걸 넣으니까 나누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큐에 이 제일 앞쪽에는 곱하기, 뒤쪽에 나누기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빼냐면 곱하기를 빼니까 큐에는 요거만 남죠. 따라서 그 다음에는 곱하기를 인쇄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시간의 관계를 쭉 그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이. 자, 곱하기 쪽에서 와서 보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에 3과 4가 왼쪽에 3, 오른쪽에 4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나누기 뒤에다가 3과 4를 뒤에다가 집어넣는다. 자,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Q에 이거를 다시 빼버리죠. 딜리트 Q. 따라서 나누기를 빼니까 제일 앞쪽에 3, 4가 이렇게 남죠. 그리고 나누기를 빼버릴 테고 자, 나누기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5하고 6이 남죠. 따라서 여기 3이 제일 앞에 있고 4가 있는 거 뒤에 5, 6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엔 나누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 오른쪽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계속 3을 빼버려서 4가 제일 앞쪽에 5, 6 이렇게 될 테고 그래서 3이 인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4가 빠지니까 5가 제일 앞에 와서 4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4가 인쇄가 되고 다시 5가 앞으로 나가고 6이 하나 남는다. 그래서 5를 인쇄하고 다시 Q에 6이 남았으니까 여긴 비고 6 이렇게 해서 6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다 인쇄가 됐더니 여기 Q는 비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모든 그 노드들을 다 방문한 거다. 그래서 레벨 단위의 방문은 이렇게 Q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라고 하는 걸로 아까 그렸는데 여기서 뭐 좀 제가 혼동해가지고 막 그렸나 봐요. 일단 이런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레드 추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추리에 대한 우리가 노드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제목부터 적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노드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데이터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여기 포인터 이렇게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거였죠. 물론 여기 캐릭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숫자 값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배열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다 한다면 스레드 이진 추리에 노드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것부터 한번 보죠. 노드의 모습은 그림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어요. 가운데 데이터가 들어갔다라고 가정하고
왼쪽으로 이 L 차일드 또는 레프트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쪽에 오른쪽 라이트가 있다. 이쪽에 좀 공간이 큰데 그냥 글씨가 길어서 공간을 크게 한 것이지 여기는 공간을 많이 잡아버린 것이 아니라 0 아니면 1이 들어가는 한 비트를 얘기하는 거다. 여기도 원 비트를 얘기하는 공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공간은 크게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글씨가 좀 길어서 여기가 왼쪽이다 해서 L스레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느냐고 공간을 좀 크게 잡았을 뿐이다. 여기는 R스레드라. 자,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길겠죠. 이거보다는 길겠죠. 한 비트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예를 든다면 메모리에 32기가짜리 메모리다. 거기 모든 어디든지 쓸 수 있다면 이게 좀 더 자릿수를 길게 다룰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됐다라고 보게 되면 훨씬 자리가 긴 걸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서 이게 이 그림상으로 제가 그냥 길게 그렸다는 것뿐이에요. 동작은 그렇다면 어떻게 추리라고 하는 것들을 방문할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L스레드하고 R스레드가 있는데 L스레드 부분하고 이게 이 비트니까 여기는 false 아니면 true부터 쓸까요? true 아니면 false라고 하는 값을 갖는 거다. 그죠? 여기도 true 아니면 false라고 하는 값을 갖는 둘 중에 하나죠. 따라서 여기가 false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true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 두 가지 경우. 이쪽이 한 비트가 0일 때와 1일 때, 여기도 0일 때와 1일 때. 그래서 0을 갖다가 false, 1일 때를 true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false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을 때 0이란 값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는 L child가 또는 L left 이 부분 이게 우리가 이제 그냥 추리를 따라갈 때 하는 정상적인 포인트다. 레프트가 정상적인 포인트.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포인터 역할을 해준다. 자, 이거 지울게요. 역할까지 쓸게요. 반면에 여기가 1이라고 하는 값 또는 true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면 left 이 부분이 left 포인트 또는 left 포인트 child가 뭐냐면 thread 포인트가 이건. 이건 또 뭔 소리인지 조금 이따가 다시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 R스레드가 있죠. 이게 false일 경우와 true일 경우에 대해서 둘로 나눠서 보죠. 그럼 여기도 false일 땐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에서 오른쪽이 포인트, right라고 하는 포인트. right가 정상적인 포인트라고 썼네. 포인트 역할을 해준다 하죠. 역할. 반면에 true라고 하는 값, 1이라고 하는 값이 되면 right가 thread 포인트 역할을 해준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는 조금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보면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추리 트래버스라고 추리를 각각 방문하는 이런 이제 그 동작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인어더, 그다음에 프리오더, 포스오더가 있는데 인어더 방식에 대한 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어더로 제그 인어더 트래버스라고 하는 트래버스라고 해서 노드 그러니까 추리를 갖다가 그 추리 이 노드 방문이죠.
방문하는데 이 추리가 어떤 형태의 추리냐 하면 이게 스레드 추리다. 스레드 바이너리 추리에 대한 경우다. 이렇게 생긴 추리의 경우에 어떻게 이 그 리커시브 알고리즘이 아니면서 이 다음 노드를 찾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런 걸 그렸었죠. 왼쪽에 나누기, 오른쪽에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에 숫자 대신에 문자 또는 변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빼기 여기 E, C, B. 자, 이렇게 생긴 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A하고 B 사이에 나누기를 하고 그 다음에 C하고 D에 뺄셈 하는 거죠. C 빼기 D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곱하기 2를 하는데 그 사이에는 뭐가 되냐면 더하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동작해지는 걸 갖다가 추리로 표현한 거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 다음에는 나누기 표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게 되면 A 다음에는 나누기, 나누기 다음엔 B, 그 다음에 B 다음엔 더하기 다음에는 C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순서를 이렇게 결정해주고 A 다음엔 요거네,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엔 요거네, B 다음에는 이렇게 가야 되네, 그리고 곱 더하기 다음엔 일로 가야 되네. 자, 이거 색깔을 좀 달리 이렇게. 그다음에 순서를 결정하는 거 A 다음엔 나누기, 나누기 다음에는 B 다음에는 더하기, 그다음에 더하기 다음엔 C 다음에는 빼기 다음에는 곱하기 이렇게 나오죠. 빼기 다음엔 D 다음에는 곱하기 다음엔 이런 순서대로 가면 이와 같이 이 방문하는 인오더 방식의 어떤 방문 순서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쭉 가는 이런 걸 갖다가 정상적인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스레드 포인트라고 얘기하겠다. 그럼 이렇게 생긴 동작하기 위해서 스레드 이런 노드들을 가지고 추리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오더 방식으로 했을 때 이 그 포인터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빨간 게 없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빨간 것까지 들어가는 모습으로 갈 건데 이걸 스레드 추리로 그림을 바꿔서 한번 다시 말해서 노드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자. 위에 이제 그 헤드 노드가 하나 있는데 헤드 노드를 써요. 여기에 제일 위쪽에 노드의 시작, 이 추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에 해서 여기에 뭐냐면 헤드 노드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역할은 뭐냐 하면 요거는 시작과 끝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추리에 그 가지고 방문할 때 이 방문 시작과 끝을 갖다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이 이 헤드노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겠다. 헤드노드도 똑같이 가운데 이제 그 데이터 값이 들어가고 이쪽에 포인터가 들어가고 왼쪽에는 true나 false 값이 되는 이제 thread 값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false 이거 기니까 f라고 그냥 표현하고 true라고 하는 이거는 t만 가지고 일단 표기를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쪽은 false니까 0이라고 하는 이건 0이라고 하는 값이고 이건 1이라고 하는 값이다. 이 진수를 갖게 되면 한 자리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여기 left 포인트 여기 right 포인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가운데 데이터는 이와 같이 연산자들하고 문자 다시 말해서 이 변수명들이 들어간다. 그럼 제일 먼저 루트에 저기서 보니까 뭐가 들어갔었냐면 루트에
더하기가 있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포인트가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 스레드라고 하는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진값 낸 게 있다. 그 다음에 요 왼쪽에 나누기 표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더하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포인트를 따라갔을 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냥 정상적인 추리 모습을 가게 되면 이거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상적인 추리일 때 여기는 뭐라고 쓰냐면 F라고 포인트 값을 써주겠다. 했죠. 그러면 이거는 다음 걸 가리키는 거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누기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나누기 왼쪽에 A가 있죠. 따라서 A가 있는데 이거는 뭘 따라가냐면 이 정상적인 포인트를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포인트일 때는 여기다가 false라고 하는 값을 쓰겠다 하죠. thread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자, A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A 다음에는 아까 나누기가 돼야 된다 그랬죠. A 다음에 나누기. 따라서 나누기가 돼야 되니까 A 다음에 나누기입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써야 돼요. 그래서 A 다음에 나누기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널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여기 끝이가 널이라고 썼어죠. 지금까지. 널 대신에 다음에 가리킬 게 뭐냐면 A 다음엔 요겁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포인트가 아니라 다른 포인트죠. 다음에 나타내는 거. 선으로 연결됐다. 실로 연결됐다. 따라서 이거는 true라고 하는 값을 쓴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포인트가 아니라 그때 그걸 thread 포인트라고 얘기한다. 이게 바로 thread 포인트다. 이렇게 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선으로 표시된 거는 저희 그 정상적인 포인터, 점선으로 표현된 거 스레드 포인터.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정상 포인터. 뭐는 정상이고 비정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추리를 나타내기 위한 거. 점선으로 된 거 이거는 스레드 포인트. 자, 이 그림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다면 A 앞에 뭐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워둘 수 있는 여기다 널이라고 넣는 거는 원래 위배되는 거죠. 그 널 안 쓰기로 했는데 그럼 뭔가 자기가 쓰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 A가 제일 앞이니까 이건 내 앞에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헤드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점선을 됐으니까 스레드 포인트니까 스레드 포인트 맞네. T라고 씁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누기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B라고 하는 게 있죠. 따라서 여기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정상적으로 가리켰을 때 B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정상적으로 스레드가 아니니까 스레드가 아님. 그래서 false라고 한다 이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리프 노드니까 이걸 뭘로 써야 돼요? 원래는 널이라고 하는 값을 써야 되는데 널로 쓰지 말고 포인트로 활용하자 이거죠. 요거 전에 뭐인지. 그럼 B 전엔 뭐예요? 나누기가 있었죠. 따라서 B 전에 나 전에 요거였습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따라서 요거는 맞다라고 했죠. 스레드 맞다. 그다음에 B 다음엔 뭐가 나요? B 다음엔 더하기죠. 따라서 더하기 이거네. 널로 쓰지 말고 요걸 포인트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포인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기는 여기 널 써야 되는데 스레드를 썼으니까 스레드 맞다. T true는. 자, 오른쪽으로 와서 더하기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곱하기가 있어요. 여기 곱하기가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너무 크니까 좀 작겠어요. 자, 그러면은 더하기 다음에 오른쪽에 오른쪽 차일드 가게 되면 곱하기가 있으니까 이쪽 포인트를 따라가면 이게 나오게 돼 있는 게 정상적인 구조죠. 추리, 바이너리 추리에 따라서 이거는
스레드가 아니고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false라고 하는 값을 넣는다. 그 다음에 곱하기의 왼쪽에는 빼기가 있어요. 여기 빼기. 이거 정상적으로 왼쪽에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스레드가 아니다. 빼기 다음에 C가 나오죠.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는 D가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빼기 다음에 C가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이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스레드가 아니죠. 이렇게. 반면에 C 쪽에서 와서 보게 되면 이거는 마지막 리프 노드니까 원래는 널로 들어가야 되는데 널로 쓰지 말고 뭔가 다른 용도로 써보자, 활용해 보자 이거죠. 아무 의미 없지 말고. 그러면 C 앞에는 뭐가 있어요? 제급 이같이 인오더 방식일 때는 더하기가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C 앞에는 더하기가 있으니까 요거죠. 그래서 이게 요걸 가르쳐 주게 되면 되겠죠. 그걸 포인트를 저걸 넣어주라 이거야. 그러면 요거는 스레드 포인트가 된 거죠. 따라서 이건 맞다. 그래서 true다 이거죠. C 다음에 뭐냐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되죠. 따라서 C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요거네요. 따라서 C 다음에 마이너스 이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 따라서 이게 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나올 걸 포인트 하는 거다. 따라서 이거는 스레드 포인트가 맞다. D라고 하는 이 노드에서 보게 되면 D 앞에는 마이너스, 뒤에는 곱하기. 어떤 방식에? 인오더 방식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D 앞에 마이너스니까 이거죠. 여기 널로 쓰지 말고 이거 활용하자.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쪽에서는 D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거는 스레드 포인트가 아니라 정상 포인트이기 때문에 스레드가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스레드가 맞죠? 따라서 T. 자, D 다음에는 곱하기가 오죠. 곱하기가 오는데 곱하기 여기 있어요. 따라서 다음에 오는 거 여기 널로 써야 되는데 널 그렇게 쓰지 말고 다음에 어떤 게 올지에 대한 위치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걸로 활용해라. 따라서 D 다음에 있는 위치값이 되니까 여기는 스레드로 사용된 거죠. 따라서 여기는 T. 그 다음에 D 다음에 곱하기가 이 포인트를 따라가니 곱하기가 나왔고 이쪽을 따라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2가 있죠. 여기 2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정상적으로 이렇게 포인팅 된 거다 이거죠. 따라서 여기는 정상적으로 갔기 때문에 스레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false. 이 인노드는 맨 끝에 있으니까 리프 노드라고 해서 원래는 여기가 널 그려야 되는데 널을 쓰기만 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버려두지 말고 활용하자. 이거는 뭐냐면 이 앞에 뭐가 있느냐? 이 앞에 곱하기죠. 따라서 이 앞에 곱하기. 그래서 이 포인트를 따라가게 되면 앞에 있는 겁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스레드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다음에 뭘로 할 거예요? 여기 널로 쓸 수도 없고 널로 쓰는 건 위배되는 원래 원칙 자기가 정했던 거에 원칙에 좀 벗어난 거죠. 따라서 이거의 끝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헤드 포인트를 하나 더 여기다 넣었다 이거예요. 끝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시작 요거 이렇게 끝 이렇게 그래서 시작과 끝에 해당되는 걸 헤드 노드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하게 났다. 그래서 이거는 스레드 포인트라고 하는 걸로 나타났죠.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 레프트에서 이렇게 타락하는 걸로 처리하는 걸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false라고 썼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이 스레드가 아니라는 뜻에서. 자 이거는
false라고 쓰고 이거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겠다. 자, 이렇게 만드는 걸로 해서 이 그 스레드 추리라고 하는 거를 완성하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지워도 되겠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일반 추리에서 우리가 바이너리 추리와 그 다음에 스레드라고 하는 추리 이 두 가지 걸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죠. 랩트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경우 여기가 이렇게 널로 나올 텐데 여기가 널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스레드 추리에서는 왼쪽이 널이었다 원래 여기가 이렇게 이쪽이었다 여기가 널이었다 원래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따라서 이 그 앞쪽에 있는 거 이전에 이 방문한 이 노드를 포인트한다 이제 노드 포인팅 노드 어떤 위치에 대한 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이와 같이 이 부분이 널이었다라고 한다면 원래 널이었다는 게 일반 경우인데 근데 여기서 이걸 재활용한다 그랬어요. 뭐냐면 다음에 방문할 거예요.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다음에 방문할 노드 포인팅한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이진 스레드 이진 추리 바이너리 추리를 갖다 인오더라고 방식으로 요 때로는 점선을 때로는 실선을 따라가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A 나누기 B 그다음에 이 점수를 따라가니까 더하기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줄줄줄 따라서 보니까 그 앞에는 더하기 그다음에 C 그리고 다음에는 빼기 그다음에 D 그리고 뭐 곱하기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리즘 한번 작성해 보죠. 이거는 당연히 아실 거니까 버리고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 알고리즘에 대한 거 그냥 적는 것 수준으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알고리즘을 일일이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하는데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루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스레드 바이너리 추리 이너더 트랩 추리에서 이너더 트래버스 알고리즘을 한번 써보자. 알고리즘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로 구성돼서 하나는 뭐 이름이야 그냥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스레드 인오더라고 하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넥스트 노드를 나타내는 부분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걸 산출하는 그런 두 개의 서브루틴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게 이거를 호출하는 방식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돼 있다. 번째, 요거부터 써보죠. 스레드 인오더에 대한 거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냐면 저쪽에 헤드 노드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죠. 시작과 끝이니까. 따라서 여기에 헤드 노드부터 시작한다. 저기 이제 여기에 뭐 저희 그 이런저런 저희 그 스트럭처 구조 뭐 그런 거 빼버릴게요. 그리고 가면서 어떤 저희 그 커런트 노드들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변수 선언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생략하고 변수 선언 잘 됐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그럼 가까이 시작하는 걸 여기 이 시작 이 노드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갖고 있고 현재 이거,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 계속 방문하면서 이런 거를 인쇄해 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커런트 노드는 헤드 노드부터 시작하는 걸로 일단 하자. 그리고 이거 헤드 노드 값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는 놔두자. 다시 말해서 아껴두자 이거죠. 그리고 두 while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커런트 노드는 현재 이건데 물론 일로 가겠죠. 이쯤 왔을 때 다음 커런트 노드는 뭐가 될 건지 찾을 때 이거가 될지 찾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재 커런트 노드에서 다음 커런트 노드를 찾기 위해서 바로 요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보자는 거죠. next 노드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보자. 현재 노드가 커런트 노드라고 하는 이 변수 가지고 들어가 있다. 네. 이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여기 찾는 거죠. 그럼 다음 노드가 찾아졌을 테고 만약에 이 커런트 노드하고 헤드 노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게 다시 커런트 노드가 됐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커런트 노드가 헤드 노드하고 같지 않은지 같은지에 대한 거. 이게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저희 그 방문할 부분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인쇄해 준다. 뭐 캐릭터로 됐다라고 한다면 퍼센시 그리고 커런트 노드에 데이터 부분만 인쇄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거하고 동일할 때까지 계속 가면서 인쇄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두 while문에 조건을 달아주면 조건이죠. 언제까지 가냐면 반복하다가 다시 커런트 노드가 저 헤드 노드가 될 때까지. 따라서 커런트 노드가 헤드 노드가 아니면 계속 반복해 주는 거죠. 그때까지. 이게 그래도 이노드 방식의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핵심이 되겠죠. 현재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이었다라 한다면 요거 다음은 뭐를 방문할 건지 찾아야 되겠죠. 바로 이 T냐 F냐에 따라서 방문해 줄 위치가 달라질 수 있겠다. 그걸 가지고 해줘야 되는 넥스트 노드 알고리즘을 찾아줘야 되겠다. 넥스트 노드 알고리즘까지 쓰고 한번 작성해 보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워도 되겠죠? 그치, 잘안 지워져서. 자, 일단 리턴 값은 스레드 노드라고 하는 걸로 아까 노드의 모습을 정했으니까 이렇게 그때 넥스트 노드라고 하는 뭐이 포인터를 여기다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그거는 이제 그 에러 나면 고치면 되는 건데 논리적인 것만 잘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현재 노드 여기다 커런트 노드가 되겠죠. 이것 좀 완벽하게 쓴 건 아니고요. 이 앞에도 저희 그 타입을 정해야 되겠죠. 스트럭처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 노드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뭐 길게 쓰기가 귀찮아서 제가 여기만 이 변수 이름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필요한데 템프 노드라고 하는 걸 더 써야 돼요. 그래서 뭐 변수명은 일단 놔두고 선언하는 건 놔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커런트 노드에 이번에는
알차일드를 한번 뒤져봐요. 이것도 이제 왜 이걸 하는지는 이제 하나하나 따라가게 되면 돼요. 그래서 알차일드가 있는지에 대한 걸 보고 여기서 이 커런트 노드의 이 스레드를 한번 비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R 스레드를 한번 비교해봐요. R 스레드가 만약에 false라고 한다면은 F 이거는 뭐였냐면 정상적인 노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거니까 이 정상적이니까 계속 왼쪽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이래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이미 결정했으니까 여기에 L 스레드를 보면서 L 스레드가 false면 정상적인 포인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템프를 갖다가 계속 왼쪽 차일드 따라가면 된다. 요거 하는 끝이에요. 그리고 리턴 이렇게 된 프로그램 알고리즘 요거 하나에서 다음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이거하고 저거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하나 다음에는 어디가 어딘지 이게 정상적인 노드인지 아니면 스레드 노드 스레드 포인트를 따라가는 것인지에 대한 걸 판단해 가지고 다음에 위치값만 찾아 들어가면서 인쇄해 주면 되겠다라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 자세하게 하는 거는 그냥 따라 써주면 되는 거고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책들이 다 인오더 방식만 가지고 이제 그냥 얘기하고 연습 문제로 프리오더나 포스트오더에 대한 것들 또 스레드 추리를 한번 그려봐라, 만들어봐라, 알고리즘 작성해봐라 이렇게 나오죠. 이걸 숙제로 드리고 싶지만 이미 숙제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추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볼까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 뭐 바이너리 서치 추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검색 쪽에 가서 소팅이라고 하는 거 정렬하고 그다음에 검색 쪽 하면서 하게 되면 하고 그다음에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게 될 것 같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목요일 날은 이제 그 실습 위주로 할 거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다 그 실습 반복할 테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이 가장 이제 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 자료 구조예요. 근데 또 알고리즘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거 다 하려면 이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15주 수업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중에 소팅도 해야 되니까 그거 다 빼고 나면 한 2주, 3주 그렇게 하다 2주 그렇게 하기는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한 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무 일찍 끝났는데요. 너무는 아니고 좀 일찍 끝냈는데 원래 제 특성이 좀 일찍 끝내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수업 참여하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채점은 다 했는데 이 제가 복사를 안 해서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그것도 장담 못하겠지만 목요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그래요?